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 저희 특집 5부작이죠. 자, 이 2부는 1부에서 2부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왜 궁정동 그 자리에 있었나? 그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 전두환 신군부의 탄생에 네, 결정적인 이제 촉발점. 촉발 지점이었는데. 네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뭐 아시겠습니다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사실 육사 교장을 하다가 육사 교장을 했을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육사 교장이라는 것은 장군으로 3스타 티어인데 대부분 이제 그걸 끝으로 이제 보통 예평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침 77년에 육사 37기 생도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박지만 생도가 있습니다. 영식. 생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보면 차지철 실장과 전두환 작전 차장보, 경호실 작전 차장보를 대동하고 박지만 당시 생도를 갖다가 격리하기 위해서 육사를 방문했고 그때 보니까 정승화 중장이 박정희 대통령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는 뭐 아들 그리고 뭐 끔찍하게 위하는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군 사령관을 거쳐서 79년에 육군 대장으로 참모총장에 드디어 최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의 현장 네. 궁정동 안 가죠. 안 가. 그 콤플렉스에 네.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가 왜 가 있었느냐. 네. 근데 그 의심을 받는 게 정승화와 그 김재규가 지연, 뭐 학연 이런 걸로 너무 엮여져 있으니까 벌써 의심을 제일 먼저 사게 된 건 바로 그거겠죠.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같은 아니 뭐 지역분이고. 어차피 그 당시 군인들 다 보면 다 TK예요 사실은. 정승화는 이제 보면 김천 금능 사람입니다. 지금 김천 사람이고. 김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저 김재규는 아시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한 고향이에요. 경상북도 선상군. 요즘은 선상군이 없죠. 근데 경상북도 선상군 구미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는 무려 나이 차이가 7살이 나요. 아니 9살이 나는구나. 참. 박정희 대통령이 17년생이고 김재규 26년생입니다. 근데 육사는 동기예요. 그 시절 뭐 혼나나 예, 육사 이게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네. 만주 군관학교 나오고 뭐 일본 육사도 또 1년도 하고 했으니까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친동생 같이 여겼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승화가 이제 정승화하고 전두환하고 전두환 소장과 정승화 대장이 각기 군의 양축인 육군 참모총장과 보안사령관으로 가는 그 시점에 그 앞에 하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동기인 이세호 장군이 있어요. 주월사 주월사령관. 2대 사령관. 그 이세호 장군하고 당시 육사 8기 즉 김종필과 동기인 육사 8기에 진종채 보안사령관하고 거의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권력 내부의 암투군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세호는 예편시키고 그때 육군 참모총 거의 5년인가 했습니다. 예편시키고 그 다음에 진종채는 저기 2군 사령관 대구에 있는 2군 사령관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1군 사령관 하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 그리고 당시 육군 제1보병사단 사단장 하던 전두환 소장을 중장 티오인 보안사령관에 앉히게 되죠. 그런데 아까 다시 이제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그 11.6이라는 게 뭐냐니까 일단 부마 사태, 요즘 뭐 부마 항쟁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부마 사태라고 그랬어요. 부마 사태가 일단 처음에 10월 16일인가 터져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이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26일 날 삽교천 이제 그 방조제 공사 완공식에 갔다 오고 만찬을 갖다가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김재규가 정승화 총장을 불러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갖다가 누구로 하여금 접대케 하느냐. 그러니까 김정섭 국내 담당 차장보한테 그 사람이 우리나라 공작의 그러니까 최고 정점인 겁니다. 김정섭 씨가 브리핑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같이 뭘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전두환 합수부에서 보니까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게 궁정동 안기부 안가란 말이에요, 그죠?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인데 육군 참모총장이 네. 그 중앙정보부 안가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러는 것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육군 참모총장이 실병력을 지휘하는 가장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인데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50만 대군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안사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저녁에 무슨 뭐 저 밥을 먹고 뭐 향을 제공받는다 그러면 어디 호텔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거지. 우리 지금 저 문민화 이후에도 네. 지켜지는 전통이지만 국무총리도 네. 육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 뭐 사적으로 뭐 저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불러가지고 밥 사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네. 그런데 거기에 간 거에 대해서 해명이 클리어하지가 못한 거야. 그리고 그날 밤 네.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이제 그 사람을 쏴 죽이고서 더군다나 대통령을 쏴 죽이고 자기 정말 형님 같은 사람을 쏴 죽이고 나서 국무회의에 가서도 뭐 그냥 횡설수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뭐 김재규가 막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저 정승화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서 와서 저 총리한테 최규하 국무총리나 신현학 부총리한테 가가지고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 뭐 총성을 옆에 다 들었는데 뭘? 그래놓고 보면은 그리고 아니 육군 대장까지 지난 양반이 그래 보면은 총소리가 옆에 나는 총소리하고 저쪽 사격장에서 나는 총소리 그 구분을 못 합니까? 그 당시 총을 한두 발 쏜 게 아닌데? 아니 그러면 그리고 뭐 지금 뭐 나왔지만은 그 중정 요원들이 그 경호 사람들 확인 사살까지 뭐 M16는 확인 사살까지 한 그런 그냥 뭐 우리 뭐 쉽게 말하는 난리 벚꽃통에서 있다가 왔는데 네. 왔으면 정신을 수습하면은 총리한테 일단 보고부터 해야 될 텐데 네. 대통령 행사 있을 거 짐작을 했을 거고 네, 네. 김정일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대통령 유고다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김정섭 차장부도 얘기하면서 네. 우리 부장은 네. 김정일 부장은 저 VIP 넘버원 행사 좀 뭐 있고 좀 기다리시라 그럽니다. 네. 얘기를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총성이 거의 뭐 수십 발이 막 터져 나오는 그 상황에서 네. 이거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총리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또 합수부가 의심을 가지게 됐던 두 번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가깝고 그리고 가서는 안 될 부적절한 자리에 가가지고 있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서 대통령이 됐다면 했을 텐데 무슨 딴 생각을 가졌느냐. 아마 합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유신 정권도 뭐 거의 군사 정권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네. 군에 이제 뭐 다 차지하고 있지만은 네. 그 당시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있었고 네. 미얀마에도 군사 평예라 그러죠. 네네. 군인이 민간으로 옷 입고 하는 게 아니고 계급장 달고 미얀마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네. 군에 유정회처럼 대통령 의석을 활당을 해준 거예요. 그럼요. 군인들이 사진 저희가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군복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이제 합치부의 합리적인 추론이었던 거죠. 합리적 의심이죠. 그리고 또 특히 보면은 그때 보면은 국무회의를 열어놓고 계속 대통령 유고다 빨리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리고 계속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 유고 시에 국무총리가 이제 국무회의 의장 대행을 하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국무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 국무위원들을 갖다 용사는 육군 방카로 다 흔한 얘기로 잡아온 거예요. 그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야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찍소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뒤에는 무장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분위기 잡았거든. 자, 그거보다 잘못된 거예요. 자, 내가 육군 참모총장이라면 어디다 대고 좀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권총 차고 왔다 갔다 해. 물론이죠. 그건 군이라는 것은 그 육군 제2방카인데. 자, 그런 가운데 결국 상황이 꼬이고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침묵 짓고 있던 김기원 비서실장이 정승화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옆방으로 불러서 사실은 그 뭐 우발적 충돌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김재규가 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던 것 같아요. 뭐 그 양반도 정신 지금 생각해보면 정승화 씨가 나이만 한 50이더라고. 50. 너무 젊다. 너무 젊다. 육군 참모총장 식으로. 그 50에 보면 하니까 그때 김진기 육군 헌병감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불러서 김재규 부장을 잘 모시라고 그럽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여기서 또 하나의 의심이 싹 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승화 씨가 우리가 이제 12.12 이제 한남동 네. 공간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가서 했을 때 네.
12.6 때도는 언론 통제가 완박하게 됐지만은 네. 12.12 때만 해도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네. 서울 시민 대부분이 알았단 말이에요. 네. 한남도 공간에서 저 보안사 요원들하고 이제 난리 벚꽃동이 났을 때 네. 그런데 12.6 때는 정승화 씨는 바로 옆방에 있었던 셈인 건데 바로 그렇죠. 옆방은 아니지만 건물은 좀 달랐지만은 네. 그 총소리에 아무런 육군 참모총장이 아무런 그 얘기를 안 듣다가 김계원 씨 얘기를 듣고서야 사퇴를 짐작했다. 그것도 난센스야. 난센스인 거지. 그 정승화 씨는 만약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정승화 씨가 1987년 대선 때는 김영삼 지지를 선언하고 그렇죠. 뭐 운동도 나서고 했지만은 네. 이게 너무 자기가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 가지 말았어야 할 자리를 간 맞아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지금 같으면 뭐 육군참모총장이 뭐 어수선한데 뭐 해병 사령관이 뭐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저녁 먹는 거랑 비슷한 얘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요. 이거 하지 말아야 했던 게 두루통이 나니까 숨기려고 얘기를 안 했던 거지 뭐. 계속 안 하고 있는 가운데 보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니까 이제 이 양반이 박정희 때 돌아가지고 계엄이 이제 선포가 되니까 뭐가 계엄 사령관이 된 거예요. 사실상 대한민국 1인자입니다. 그렇죠. 50만 군대, 50만 육군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계엄 사령관이기 때문에. 아니 60만 군대 다 움직일 수 있다. 계엄 사령관이니까 나머지 공군, 해군 참모총, 해병대 사령관까지도 지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양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뭐 요즘 보니까 이제 장태환 장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보면 약간 미와 비슷하게 돼 있고 전두환은 악마같이 돼 있지만은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 장태환 씨는 그 당시 분위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규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이 하사관들이 사실 현지 임관하는 형태의 그 종합학교라고 있습니다. 박종규 씨 나온데 종합기수고 나이 차이는 전두환하고 동기입니다. 동갑입니다. 31년생. 근데 장태환 씨가 군대에서 그렇게 뭐 신망이 두터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주요 지휘관인 수경사를 갖다 지휘할 만한 그런 그 캐리어를 못 쌓았던 사람인데 자기 신복이라고 앉혀놓은 거야. 거기다 그때부터 정승화 씨가 무슨 일을 두 가지를 하냐 하니까 처음에는 군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군 내에서 특강을 합니다. 근데 박정희와 유신에 대한 이른바 공격이야. 그리고 거기 가장 발끈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12.12 때 전두환 뒤에 원로 그룹으로 섰던 사람들, 유학성이다, 차규원이다, 황영시다 이런 사람들이 뭐야 이거? 아니 정 장군이 정 총장이 가장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죠. 아니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박정희를 욕하고 유신 체제를 욕하면 말이 돼? 근데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며. 그러니까 조사를 일단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오히려 황영시 같은 사람들이 전두환 보안사령을 야단을 칩니다. 전 장군 당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저런 한번 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왜 저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시국 강연한다 그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그 당시 김종필 씨 이제 보면 보궐선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장 유력했던 집권 여당의 김종필 당시 이제 당 의장. 총재가 그때입니다만은 김종필 JP는 안 된다고 비토를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엄 사령관으로서의 어떤 중립적인 임무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벗어나 있었던 거지. 그 이제 정규 육사 그 출신 육사 11기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 4번째 정도의 의심할 그 여지가 또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김영환 시장 말씀하신 대로 결국 보면 아마 정승화 씨 머릿속에는 또 정승화 씨 머릿속에는 아까 아르헨티나라든지 76년에 그때도 보면 현역 대통령이 장군복이도 현역 대통령을 했다니까. 그리고 현역 대통령은 뭐야 이 장군들 5명에서 집단 지도 체제 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서야 현실 정치의 JP를 비토하고 그다음에 보면 박정희를 갖다가 격하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결정적 대목. 그럼 박정희 대통령 그 시에 대한 그 장소에 왜 당신이 가 있었냐에 대한 분명한 클리어한 답을 못했던 거예요. 답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 허화평 씨가 이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네. 그분은 일관된 얘기는 그거예요. 자, 이제 정승화를 미화하고 정승화는 뭐 정의의 세력이다. 김재규도 뭐 의인으로 만들고. 이러는 과정이 뭐 좋다, 뭐 정치적인 영역에서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사실을 벗어나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5.17로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11.6, 12.12, 5.17로 쭉 이어가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정승화 씨는 그
투명하게 내가 왜 거기에 갔었고 내가 차라리 뭐저 최규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내가 사실은 판단을 잘못해서 갔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한다든지 그냥 딱 자기가 이제 계엄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 발언까지 하고 그 다음까지 내다보는 듯한 행보를 보이니까 이거는 충돌이 불가피했던 거죠. 충돌이 불가피했던 거죠. 그러나 뭐 달아봐야 되겠다. 근데 역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12는 세상에서 가장 긴 쿠데타였다. 5월 17일까지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지낸. 근데 쿠데타였으면 그 당시 바로 집권하지. 그러니까 그 전두환도 이거를 하고 나니까 쿠데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사 책임자로서 수사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육군 참모총장을 끌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실상 그 계엄사령관을 이제 잘라낸 그 최고 실력자가 돼버린 거지. 그걸 아주 스스로 인식하고 거기에다 대해서 합리성을 부여하고 하다 가니까 이제 5.17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